내측 측부인대 파열, 수술 필요 없습니다. 보조기로 치료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마디세상병원에서 무릎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조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내측 측부인대의 구조물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구조물의 어떤 기능, 파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측 측부인대는 그 측부인대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물이 전방 십자인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측 측부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가 심하게 파열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까지 같이 파열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측 측부인대 파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측, 우리가 무릎의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측부인대 파열이 된 것을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진료실에 쩔뚝거리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을 만져보면 통증이 있거나 부종이 있고 심지어는 무릎을 잘 구부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피가 차서 무릎이 덜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진료실에서 MRI 검사를 많이 해보는데요. 분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1단계는 이렇게 측부인대는 잘 이어져 있으나 인대가 약간 부어 있고 주변으로 하얗게 부종이 있는 미세 파열 아니면은 영자보다 조금 심한 1단계 파열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고 주변의 많이 붓지는 않고 약간의 하얗게 된 고신호 강도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는 요 중간 사진이랑 같습니다. 파열이 됐기는 했지만 측부인대 주행 이렇게 까만 띠가 쭉 이어져 있는 주행은 잘 유지가 되지만 주변으로 심한 하얗게 부종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2단계부터는 심한 경우에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꼭 무릎 안쪽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이쪽만 보다가 무릎 안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단계 파열일 때는 혹시 무릎 내 다른 구조물에 손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는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빨갛게 묶어 놨잖아요. 이유는 1, 2단계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치료가 어렵지 않다, 좀 비교적 간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옆에 있는 3단계 보시면은 인대가 터져서 말려 올라온 게 보입니다. 요 아래에서 터지고 이게 말려서 파열돼서 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건 아주 심한 파열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에는 내측 측부인대만 단독으로 파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와 같은 인대와 동반돼서 파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대같이 완전히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위로 말려 올라간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로 이것을 당겨서 아래 고정을 해줘야만 내측 불안정성이 생기지 않고 추가적인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단계로 분류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1단계 아니면 2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는 좀 드문 경우라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누가 봐도 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대가 다치게 될 경우에 1단계, 2단계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결국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치료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 보조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내측 측부인대 손상인 경우에 보조기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같이 띄워 드릴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보조기 착용 요령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보조기를 착용하고 저희가 보행을 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 단기간에 목발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목발 없이 보조기만으로 착용이 가능하고 예전에는 저희가 기부스 착용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보조기 착용을 하면은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릎을 빨리 구부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부스보다는 보조기 착용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파열일 경우에는 그 무릎 보조기 자체를 2, 3주 정도 보통 착용하면은 충분히 기능이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2단계인 경우에는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착용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 우리가 내측 측부인대 100명이 다치면 99명, 99%는 수술이 필요 없어요. 단 그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보조기를 잘 착용하였을 때만 수술이 필요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수술할 정도가 아니었지만 보조기 착용을 잘 하지 않는다면 1%에서는 무릎이 늘어나서 만성 내측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은 걸을 때 무릎이 껐덕껐덕 한다는 거죠. 걸을 수 있지만 뭔가 힘을 줄 때 무릎이 쩍 벌어지는 느낌. 그게 통증은 없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발생하는 게 내측 불안정성인데요. 이때 무릎을 진찰을 해보면 무릎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10mm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때는 수술적 치료, 이때는 봉합이 아닌 내측 우리가 측부인대를 재건해 준다. 재건수를 하게 되는데 그 1%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파열인 경우에는 보조기를 잘 착용하여만 줘도 수술을 예방할 수 있고 잘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잘 치료가 되나, 우리가 인대가 얼마나 잘 치유되고 있냐는 주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측 측부인대의 대퇴골의 기시부가 시커먼 게 보입니다. 우리가 인대는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는데요. 2주차에서는 아직까지 다 낫지 않고 뭔가 부종과 인대가 다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환자 6주차에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은 부위에 하얗게 음영이 증가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6주 정도 되면 인대가 어느 정도는 자기의 모습을 회복하고 부종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약간 굵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측 측부인대가 다친 분들이 치료가 되면서 통증은 없는데 무릎을 구부릴 때 뭔가 뻑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측부인대가 치유되는 과정에 얇게 원래 성상대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두꺼워지면서, 얘들이 파열이 됐으니까 나으면서 나는 두꺼워질 거야,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두꺼워진 채로 치료가 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무릎을 많이 구부릴수록 무릎의 압박이 더 커지는 독특한 구조물이 가진 무릎이기 때문에 많이 구부릴 때 그 두꺼워진 부위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 그래서 뭔가 뻑뻑한 느낌을 호소하게 되는데 1도 손상인 경우에는 그게 오래 가지 않지만 2도 손상인 경우에는 적게는 6개월, 길게는 한 9개월까지 이렇게 뭔가 두터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단계, 2단계가 아닌 경우에 수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견열골절이라고 대퇴부에서 인대가 파열되면서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만 파열되면 그 부위에 혈종이 잘 차서 이렇게 잘 낫게 되지만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에 이게 이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치유가 되지 않고 이게 심하게 방치되게 되면 주변으로 석회 물질이 생기면서 펠레그리니 스티아다 신드롬이라는 다른 병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면서 이렇게 하얗게 뼈를 물고 떨어진 이 간격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견열골절이 됐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면은 내측의 간격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봉합나사를 이용해서 이 견열골절 생긴 부위를 다시 봉합해서 튼튼하게 힘을 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시경상 무릎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둬도 잘 붙지 않고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펠레그리니 스타이다 같은 다른 신드롬으로 병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측부인대 경골 기시부가 파열되면서 말려 들어간 경우, 아까 처음에 그 3도 손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대가 파열되면서 위로 말려 들어간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하려면 인대 주행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인대가 스스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이 인대를 찾아서 다시 제자리에 봉합을 해 주어야만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데는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인대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같이 이 인대에 파열된 부위를 찾아서 이 부분을 다시 제자리로 봉합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방 십자인대와 동반된 측부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면서 같이 파열됐다는 것은 말씀만 들어도 큰 손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예후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같이 되는 경우는 다발성 인대 파열로 분류하게 되고, 이때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후 내측 불안정성, 그러니까 내측과 뒤쪽이 같이 밀리게 되는, 무릎이 돌아가는 듯한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근데 일단 불안정성이 생기고 나면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후방 십자인대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내측 측부인대를 같이 봉합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밑에는 이제 더 심한 거죠. 무릎 탈구가 일어나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같이 동반된 경우, 이거는 3번보다 더 심한 파열이기 때문에 같이 수술을 고려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1단계, 2단계인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보조기를 잘 차지 않거나 아니면 자꾸 미세하게 다시 다치거나, 그래서 내측의 불안정성이 남고 통증이 심하지 않는데 10mm 이상 계속 무릎이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수술적 치료를 안 하고 보조기만으로도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에 보조기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체중 부하가 될 때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보조기를 빼도 되냐? 빼도 됩니다. 근데 내가 몸부림이 심하거나 아니면 부족이 너무 심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으면은 주무실 때, 쉴 때도 보조기를 꼭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치유될 때, 인대가 얇은 대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다소 두꺼워지면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수개월 동안 무릎이 다소 뻑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부술을 통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치료가 나서 무릎이 잘 안 꺾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조기를 착용해서 미리 빨리 우리 조기의 관절 운동을 회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인대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인대 강화 주사나 우리 PRP와 같은 주사를 병행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개인적인 블로그에도 올려놨습니다. 왼쪽에 띄워드릴 테니 한번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